이렇게 해서 주파수성까지 보게 되는 게 이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아웃풋 레귤레이션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 표를 잘 봐봐요. 요렇게 가요. 요렇게 시그널 패스 이렇게 가요. 컴포스죠. 이게 이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 두 개 비교하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 차이를 가지고 이 개인이 뭔가 있을 거예요. 전달함수가 있겠죠? 전달함수니까. 그게 뭐 만들어요? 게이트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이 전류가 컨트롤되죠? 즉 VGS에서 컨트롤돼요. 이 전압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압에서 볼테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매개체가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가 흔들리면 여기 RDS가 있죠. 그러면 이 RDS하고 여기 저항 디바이드가 생기지 않아요? 이 RDS가 이렇게 생겨요. 그 구조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 요거로 이제 전달하면 되고요. 요 B를 우리 피드백 팩터 해서 베타로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야, 얘가 변해도 이게 가네. 얘가 변해도 가네. 그럼 뭐예요, 이거? 중첩 원리죠? 페르마에서 배운 중첩 원리예요. 그래서 풀어요. 자,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나? 쉬워. 이게 배수방정 리니어 엘지브라스 풀면 돼. 연립방정식. 이렇게 이거 더하면 이거잖아. 이거 더하면 곱하기 여기지. 이거 곱하면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요. 여러분은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해요. 하다 보면 틀려. 그럼 뭐로 하나요? 여러분이 컨트롤 이론 했던 컨트롤 뭐예요? 컨트롤 시스템 했나요? 뭐예요? 컨트롤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들어봤어요, 이름? 제어 학부 때 안 배우네. 선택 과목이 많아서 안 배우고 졸업하더라고요. 그냥. 자, 제어하시는 분, 그 다음에 디지털 필터 하시는 분, 시그널 앤드 시그널 시스템 하시는 분들, 요거 할 때는 뭘 하냐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요. 디지털 필터 이런 것들. 그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전달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메이스니케이션이고, 모르시면 구글링 쳐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는 중첩 원리에서 얘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 얘가 컨트리뷰션 하는 거 있어요. 이걸 각각 구하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시그널 플로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요 각각 박스 있는 거는 그 지나가면서 각 브랜치에 생기는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이거 그거잖아요. 루프가 두 개뿐이 없네. 요 루프 하나 있고 시그널 방향으로 이 루프가 있네요. 거꾸로 방향한 루프가 아니에요. 이 루프가 이 시스템을 결정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시스템의 특성 방향이 싫어요. 분모항에 있는 거. 그 분모항에 있는 근이 아주 고약한 놈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달함수가 있는데 이 분모항에 있는 거. 이게 특성 방향식이에요. 영어로 배웠으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배웠고 그냥 번역반으로 배웠으면 특성 방향식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공부하시니까 계속 이공계를 이쪽 공학을 하려고 그러면 한글 책은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한글로 하면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뭐 번역을 좀 익숙지 않으면 한 페이지 읽어도 좋은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이 공학 영어라는 거는 그냥 인문학은 영어가 어려운데 공학 영어는 그냥 사실 있는 걸 그냥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도 가장 뭐예요?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요. 근데 한국말은 저는 한문으로 고등학교 간 사람이에요. 한문 200점 만점에 한문이 4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영어를 읽습니다. 들어와 그냥 쉽게. 영어 버전 한 16개 되니까 깔아가지고 앱을 이렇게 보는데 한국말 이렇게 어려워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은 어려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공학이니까 가능하면 영어식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루프가 둘이에요. 그럼 루프가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분모항은 요 루프의 1 마이너스 루프 딱 돌았을 때 전체 브랜치 개인의 프로덕트예요. 그 다음에 분모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화살표로 가는 길에 전체 프로덕트를 분모항에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릴 이유도 없어요. 이게 메이슨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루프가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여기 또 이제 뭐 독립적이지 않은 거 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적어도 굉장히 루프가 심플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한번 봐요. 이 루프 한번 봅시다. 이 루프가 이렇게 루프 두 개죠? 1 마이너스 2 루프에 그러면 마이너스죠? 요거 곱하죠? 요거죠? 요거죠? 여기 플러스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요거네. 그 다음에 루프는요. 요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예요. 이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서 가는 거, 레퍼런스 출력까지 가는 거, 레퍼런스 여기 있네요. 화살표 방향은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곱하기 요거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있네요. 그죠? 예. 요게 이거죠. 마이너스는 뺐습니다. 뭐. 그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략 이게 1 플러스 P대에 가는 사람들은 이게 1 플러스 2개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보다 크면 이게 끄고 이게 안 보이고 요렇게 두 개 보이니까 요렇게 돼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루프 게인이 크면은 루프 컨트롤 비트가 좋아지고 그러면 뭐예요? 저항 레이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표현했죠? 요게 같다. 루프 게인이 크면 우리 풀어서 열심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루프 게인이 커서 컨트롤 비트 보면 이게 같다. 이게 오피암프 실험을 빵판에 실험할 때 버추얼 그라운드야 하고 인버팅 앰플리파이 넌 인버팅 앰플리파이 뭐 이런 거 버퍼 뭐 이런 거 풀었던 거예요. 그때는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오면 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게 같은 거예요. 이전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아까 V 레퍼런스 같으면 이렇게 딱 나오죠. 예. 전체 푸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좋게 하려면 뭐예요? 루프겐을 크게 하면 다른 것 얘들 뭐 변해도 아무 관심이 없고 루프겐 크기만 하면 출력은 요거 저항 비하고 요걸로 결정돼야죠.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루프겐을 크게 설계해야 된다. 루프 컨트롤 비트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인풋이 가는 것도 인풋이 어디냐 여기 화살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때요? 이렇게 패스 하나 하고 요거 투 패스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죠? 네, 근데 분모는 같은 시스템이니까 분모는 똑같겠죠. 아까 앞에 거나 얘나 똑같아요. 그래서 특성망이 생긴 게 분모가 이렇게 표현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루프겐이 크면 이게 안 보일 거고 이것도 안 보일 거고 이것도 안 보일 거고 계산하면 이거 딱 나와요. 자, 라인 레귤레이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값이 딱 나오죠. 뭘 해야 돼요? 파워 앰플도 관심이 없고 파워는 전류 드라이브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에러 앰프 게인을 크면 돼. 얘는 우리가 할 수 얘는 컨버전에서 결정력 끝. 그럼 뭐예요? 에러 앰프 게인을 키우면 되네. 루프 게인이 크다는 가정하에서 에러 앰프 크면 라인 레귤레이션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아진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파워는 이제 뒤에 나와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럼 설계해요? 랭스는 어떻게? 여러분이 180나노 한다 그럼 180나노 쓰고 60나노 65나노짜리 쓴다 65나노 써요. 90나노짜리 쓴다 90나노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R은 상관이 없으니까 미니멈 랭스를 쓰고 그 다음에 W는 어떻게 써요? 전류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을 써야죠. 이게 미니멈. 얘는 전류 드라이브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레귤레이션 아까 얘기했다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뭐예요? 라인 레귤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이거잖아요. 이 GM 심플하게 그냥 보면 얘가 여기 신호가 들어간대. 그럼 여기까지 전류 나오는 거면 요거 GM 곱하면 되죠. GM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R아웃 곱하면 되지요. 그러면 GM이라는 건 출력 전압이 변해서 출력 전류가 나올 거고 우리는 출력 전압을 원하니까 뭐냐면 여기 임피던스 곱하면 돼요. 그 임피던스는 뭐예요? 이게 피드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피드에 걸리지 않은 저항 이거죠. 피드에 걸릴 때 하는 건 얘고 이렇게 이제 패러렐로 돼 있죠. 그거에 이 션트 구조니까 1 플러스 루프 게인만큼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얘하고 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적으로 크면 루프 게인이 크면 이렇게 표현되고 얘도 아까처럼 시그널 프로그래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돼요.
결론은 똑같이 맺어져요. 두 개 다 어차피 다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라인 레귤레이션을 키워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네, LRM프를 키워야 된다. 근데 LRM프를 무조건 키울 수는 없다. 왜? 스터빌리티 문제 있으니까. 아직 스터빌리티 나고 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저렇게 라인도 변하고 변하는데 또 다른 거로 인해서 출력이 또 변해요. 흔들려요. 자, 이게 보면 얘 옵셋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옵셋이 있고 여기도 BGR도 이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게 그 BGR에서 온 레퍼런스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필요하면 입력 전압이 변화 출력 변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양들의 이 입력에 따라서 레퍼런스가 변하는 거. 그죠? 여기 BGR의 PSR이에요. BGR의 라인 레귤레이션이에요. BGR의 라인 레귤레이션이고 여기에 밴드갭에 얘는 옵셋이 크면 클수록 커지죠? 예, 그래서 옵셋을 작게 설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런 클로즈 루프 게인으로 뻥튀기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작게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게 설계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 드리프트 생기는 건데, 온도에 드리프트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요 라인에 드리프트 생겨요. 이게 옵셋이 크시면 더 커져요. 얘도 그 마찬가지. 이렇게 온도에 따라 변하면 요것들이 그냥 출력으로 요렇게 멀티플리케이션도 이게 클로즈 루프 게인이죠? 이렇게 돼서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LDO로 설계하려고 하면 저런 것들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레귤레이션을 맞죠? 노드 레귤레이션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 가는 거 봐요. 노드 레귤레이션 가는 거 한번 봐요. 여기에 GMA에서 전류가죠. 그럼 저항 디바이드에서 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 그거 몰라. 시그널 프로그램을 뭐 모르는데 그러면 컨셉적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해서 GM 곱하기 전류하면 여기 전류가 되고요. 그걸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디바이더 가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이건 노드 레귤레이션이네. 자, 그러면 노드 레귤레이션은 라인이 아니군요. 그럼 여기다 전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델타 L을 집어넣어요. 시뮬레이션 돌 때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변하는 전압을 보면 돼요. 즉, 아웃풋 임피던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류를 넣었을 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변하냐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전압 가지고 이 전류가 얼마나 변하냐 보면 되죠. 그럼 변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전압이 변하면 요거 디바이드에서 여기로 오죠. 그럼 얘가 요거 게인을 곱하면 요거 전압이 되죠. 그럼 전압이 VG에서 곱하면 여기 전류가 되죠. 그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 패스는 어때요? 이 저항과 저항 디바이드 나타나죠? 그러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 그죠? 그렇게 쭉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한번 봐봐요. 얘도. 야, 라인 레귤레이션을 너희 라인이, 노드가 확 변했는데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LRM 게인을 키우면 돼요. 얘는 우리가 뭐, 픽스되어 있으니까, 왜? 컨버전 레이쇼 결정되잖아요. 예, 줄여서. 그 다음에 이게 파워 트랜스터의 GM을 키우면 되네요. 이 파워 트랜스 GM이에요. 또 파워 트랜스 GM은 L이 작은 놈이 큰 놈보다 크죠. 큰 놈보다 L이 작은 애가 GM이 커요.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난 몰라. 이거 피드백이지. 나 피드백은 알으니까, 확실히 알으니까, 피드백 가지고는 공부할래. 표현해 볼래. 그러면 이게 그 션트 구조, 볼테이지 샘플링 했거든요. 그러면, 션트 구조. 그럼 오픈 루프, 그 피드백이 없을 때 아웃풋 임슨 오프해. 피드백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웃풋 임슨은 얘하고 요거 패러렐이에요. 그죠? 또 이거 패러렐. 그 다음에 그게 1 플러스 루프 게인만큼 떨어져요. 루프 게인은 대략 보면 요거 게인. 요거 게인, 요 디바이더 이거예요. 그러고서 계산해보면 똑같잖아요. 결론치가 노프행이 같으면 이렇게 계산해서 노드 레귤레이션을 보는데 노드 레귤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줄이려고 그러면 LIMF 게인을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까 앞에도 그렇고 뭐에 파워앰프의 랭스 이 아웃풋 임피던스 관련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파워앰프는 무조건 미니멈 랭스를 쓴다. 위스는 이제 전류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게 측정해 보면요. 전류를 확 조절하면서 측정해 보면